건축물을 상상하고 또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AI 그리고 메타버스 또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이요. 이 건축 시각화 분야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그 전통적인 방식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핵심적인 변화와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건축 시각화가 그동안 얼마나 빠르게 변해왔는지 그걸 먼저 짚어보죠. 예전에는 손으로 그리고 모형 만들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거기서 CAD, 3D 렌더링을 거쳐서 이제는 실시간 렌더링은 기본이고요. 네,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AI랑 메타버스가 결합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빨라지고 수일 걸리던 게 실시간이 되고 보기 좋아지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거의 실사 수준으로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몰입해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정적인 이미지에서 상호작용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이 자료들을 보니까 흥미로운 게 이 세 가지 기술 있잖아요. AI,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게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아주 정교한 가상 복제본을 체험하는 창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AI는 그 디지털 트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AI 역할이 정말 눈부신데요. 자료들에 보면 AI를 도입해서 작업 시간이 최대 70%까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70%요? 와.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효율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건축가라 디자이너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또 클라이언트와 더 깊이 소통할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점에서 뭐랄까 그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네, 예를 들어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간단한 스케치만으로도 영감을 주는 초기 디자인을 막 만들어주고요. 또 엔비디아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실시간 렌더링 품질과 속도를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죠. 네. 오토데스크 포마 같은 도구는 에너지 효율이나 일조량 같은 복잡한 요소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또 그 빔 데이터 처리 자동화나 협업 프로세스 개선에도 AI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파트너가 된다는 점입니다. 70% 시간 단축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혹시 자료들에서 이런 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좀 획일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없었나요? AI가 제안하는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자료들에서도 그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단순히 결과물 뽑아내는 도구로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획일화 위험이 있겠죠. 근데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관을 검증하고 또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서 창의적인 본질에 집중하게 돕는 그런 지능형 조수로 본다면요. 오히려 창의성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군요. 그 AI가 효율과 창의적 파트너 역할을 한다면 메타버스는 경험의 차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가상 공간에 실제처럼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진짜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네, 메타버스는 건축 시각화를 그야말로 보는 것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죠. 그냥 3D 모델을 돌려보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바타를 통해 가상 건축물 안을 직접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 걸어 다니는군요. 네, 그래서 뭐 가상 쇼룸이나 박물관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축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도시 계획을 논의하는 플랫폼 등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VR 헤셋을 쓰면요, 정말 실물 모델하우스에 간 것처럼 공간감이나 규모를 느낄 수 있고요. 또 AR 기술로는 실제 빈 땅이나 기존 건물 위에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겹쳐 보여주면서 현실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죠. 네네. 디센트럴랜드 같은 플랫폼에서는 아예 영구적인 가상 건축물을 짓고 소유하는 개념까지 등장했고요. 물리적인 제약 없이 상상하는 모든 디자인을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매력입니다. 와, 현실과 가상을 막 넘나드는 경험이라니. 이게 디지털 트윈 개념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 경험을 더욱 현실에 가깝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건물이나 도시에 모든 정보를 담은 쌍둥이를 가상세계에 만들고요. IoT 센서 등으로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과 똑같이 상태가 변하도록 동기화하는 거죠. 실시간으로요? 네. BIM 모델과 연동돼서 건물의 구조부터 설비, 에너지 사용량까지 모든 정보를 담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는 완공 후의 건물의 유지보수 최적화라든지 에너지 효율 관리 또는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 같은 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버추얼 싱가포르가 대표적인데요.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서 교통 흐름 분석, 도시 열섬 현상 예측, 새로운 인프라 계획 등에 활용하면서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죠. 아, 싱가포르 사례가 있었군요. 네, 여기서 AI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예측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메타버스는 이 디지털 트윈에 접속해서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성공 사례들을 좀 보니까 이런 기술들의 통합 효과가 더 와닿네요. 자하 하디드가 참여했던 리버랜드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건축적 실험, 또 경제활동 가능성까지 보여줬고, 방금 말씀하신 버추얼 싱가포르는 도시관리의 혁신을 이끌었고, 또 AI VR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했더니 클라이언트의 설계 변경 요구가 75%나 줄고 계약률은 35% 상승했다는 자료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죠. 네, 공통적으로 보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15에서 25%, 공사기간 단축 30%, 또 이해관계자 간 소통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기술이 더욱 발전할 텐데요. 설계자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스스로 디자인을 제안하고 최적화하는 초지능 AI라든지 시각, 청각을 넘어서 촉각, 어쩌면 후각까지 재현하는 완전 몰입형 메타버스 환경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후각까지요? 네. 그리고 가상 부동산 시장처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2027년까지 거의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란 예측도 있고요. 100억 달러? 엄청나네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라든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 확보 문제도 있고요.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또 디지털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기술 표준화라든지 지속적인 교육 투자, 또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AI와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건축물을 보여주는 방식을 넘어서요.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방식까지 건축의 전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의 융합은 정말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건축 전문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활동할 건물, 도시, 그리고 어쩌면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과 소요 방식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건 던져보고 싶네요. 기술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고 있는 지금 미래의 건축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일상과 주변 환경이 AI 및 메타버스와 어떻게 융합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